해보면 자꾸 저한테 질문하라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만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우리 사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역량, 또 예를 들면 예산이나 권한이나 이런 공적 역량들을 어디를 더 중시할 것이냐,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이냐, 소위 선후 경중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선후 경중을 판단하는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각 정치 세력들이 경쟁하는 것이고, 그 정치 세력들의 경쟁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투표죠. 투표여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 세력을 선택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을 선택하면 저런 방향으로 가죠. 물론 저런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정책은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한 차별, 또 지역의 소외, 또는 특정 청년 청년 세대에 대한 좀 부족한 배려와 지원, 이런 것들은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집단이 결정한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절망스러운 상황이냐 우리 사회가 과연, 그 점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가진 역량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역량들을 제대로 잘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제대로 집행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저도 자부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게 당하는 측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데 이제 가해하는 측에서는 거의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문화 때문이죠.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교육들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실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역시도 개개 구성원들한테만 맡겨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건 정부 차원,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희롱 문제는 참으로 오랫동안 얘기되고 있고 참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상이랄까요?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최지원 학생 시의원이신가요? 예. 그렇군요. 우리 진주의 경상대 상황은 지방인재 채용, 그러니까 소위 혁신도시에 배치된 이제 공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해당 지방 출신의 인재를 몇 % 이상 의무 채용하자라고 했는데 신규 채용에서 잘 안 되는 모양이군요. 이유를 혹시 압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법의 허점이 좀 있어서 그걸 피해가는 것 같더라.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지방인재 할당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으로 공기업을 이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그게 일종의 역차별이다. 소위 말하는 버니 샌더스가 얘기한 그 누구죠? 마이클 샌들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주의에 반한다. 실력이 있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우선권을 줘야지 왜 특정 지역에 우선권을 주느냐, 이런 논란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니죠. 그 얘기를 너무 깊이 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지방제 채용 문제는 부족한 문제들은 혹시 우리 당에서도 가능하면 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좀 지적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조금 보완해 주시. 네네. 네, 먼저 정리하고 우리 김민석 씨께서 이제 육아휴직의 남성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가게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시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할당 제도를 도입하자. 할당된 만큼 안 하면 불이익을 주자. 그래서 아빠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가게. 그래서 육아휴직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고요. 결혼보다 동거 이런 소위 이제 전통적 방식의 가족,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 이걸 보통 이제 정상가족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 걸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통가족이라고 하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까 한부모 가정도 있는 것이고 그걸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활 동반자 제도 같이 함께 사는 가족 결혼하지 않은 그러나 함께 생활을 의지하는 함께 사는 공동체도 보호하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반론과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의제이긴 한데 앞으로 결국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의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지영 씨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 할당 문제는 한번 우리 도당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